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루미.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스브스 뉴스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보는데요. 순천만의 탐조 여행이 인기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이제 새를 보는 걸 저희는 그냥 탐조를 한다, 새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멍, 물멍 아니고 새멍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익숙한 표현이 필요하구나. 네, 좀 익숙하고 유행하는 표현에 맞게 말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담이었고요. 아마 주변의 새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새멍을 허락해주는 오늘의 주인공, 참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찍찍. 그러면 제가 먼저 참새의 좀 개괄적인 설명, 외형적인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 참새는 참새목, 참새과의 새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징적이죠. 완전 대표격. 같은 과에는 집참새, 섬참새 등 다양한 참새가 있어요. 참새의 영어 이름은 유라시안 트리스페로우, 그리고 학명은 파세르 몬타누스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근데 뜻이 뭐예요? 학명은 이제 파세르, 참새, 몬타누스, 산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참새. 뒤에서 말씀을 트리스페로우네요. 맞아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서식지를 잘 설명 못하는 평가가 있어요. 왜냐면 잘못 지었다. 네, 사실 참새 보시면 여러분 산에서는 참새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나 헝가리 이름에서는 들판 참새라고 부르는데 그게 서식지를 들판 참새? 네, 들참새? 그게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참새의 생김새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보통 14에서 15cm 정도예요. 그래서 크네요. 이제 성인의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 절반? 네, 그러니까 손바닥만 참새가 하다는 거죠. 손바닥 30cm 안 되는데? 성인이 아니신가 봐요. 성인인데요? 아니, 내 사람 손이 왜 이렇게 30cm가 돼? 사람 손바닥 크기만한 거 아니야? 30cm는 이만하잖아. 15cm 자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손이. 근데 이제 손바닥의 참새를 절반? 눕혔을 때 손바닥만 한 거니까 참새를 세우면 손바닥만 한 거 아닐까요? 앉은 참새. 앉은 참새? 그 정도면 손바닥 반에 들어올 것 같아요. 눕혔을 때는 손바닥만 하니까? 쫙 눕히면 손바닥이니까. 네, 그래서 손바닥에 참새가 쏙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24g으로 무겁네요? 커피 스틱 2개 정도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무거운데? 한새보다는 무거운 것 박새 같아요. 막 이런 애들 10g 아니에요? 박새 이런 애들보다는. 몇 g이었죠, 그 친구들이? 제법 묵직. 12g 그 정도, 한 개 정도의 무게가 박새도 많았던 14. 것 같아요. 네. 두 개시네 이분. 참새가 되게 두꺼운 크기는 편이네요. 근데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무게가 지금 2배가 나는 거니까 알찬 굉장히 스타일인가 보네. 밀도 있는 새이네요. 그래서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참새는 갈색, 검은색,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윗면이 전체적으로 갈색이고요. 정수리가 갈색인데 눈에서 부리 턱까지 검은색. 그리고 이게 아주 귀여운 포인트인데 검은색 점이 볼터치처럼 양볼에 콕콕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갈색 바탕인데 검은색 세로선이 짧게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알록달록한 느낌? 다리는 분홍색입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부리는 이제 검은색인데 노란기가 살짝 돌거든요. 이게 근데 어릴 때 막 태어난 참새 유저들을 보면 굉장히 부리가 노래요. 완전 샛노랗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점점 검은색이 되는데 이제 성조들 중에서도 약간 노란빛이 도는 개체들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이제 좀 두툼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데 짧고 단단해서 씨앗 같은 좀 단단한 견과류를 쪼아먹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암컷과 수컷이 똑같이 생겨서 외형만으로는 암수를 구분하기 힘들다. 네, 여기까지가 외형 설명이었습니다. 참새 돌의 현황을 보면 이제 텃새죠.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 같은 새인데요. 영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대 유럽부터 동남아시아, 아시아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1억 9천만에서 3억 1천만 개체로 굉장히 1억? 네, 이 정도의 개체수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유라시아에 걸친 전반적인 참새들이 텃새로 생활하지만 가장 북쪽에 있는 개체군은 겨울에 남쪽에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 텃새예요? 네, 대부분 텃새인데.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되게 정착 잘하는 스타일. 적응을 잘 하는 음. 것 같아요. 한 장소에. 다양한 날씨에서도 잘 사는 거잖아, 그러면. 맞아요. 근데 엄청 다양한 거네요. 근데 유럽도 온대 유럽에만 좀 분포를 정말 하고. 북유럽 이런 데 안 사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동남아에도 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동아시아는 보통 대도시나 도시에서 참새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의 대도시는 거의 참새 포지션에 집참새가 네. 항상 있어요. 그 집참새는 저희가 다룬 적은 없었죠? 있어요. 있었나요? 올림픽? 때. 아, 저희 세보라림픽에서. 네, 세모라 저희가 빅픽에서. 세브라에서 그 올림픽 기념해서 이제 만들었던 에피소드에서 집참새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참새랑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이제 수컷은 머리 정수리가 회색이고 암컷은 완전 다른 새처럼 생겼어요. 하여튼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집참새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밀려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시골이나 어머. 숲에서 참새가 아, 산다. 도시에서는 못 사는구나, 애들이. 네, 그래서 집참새가 경쟁 좀 더 강력한 아이들이었다. 동아시아에는 집 참새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거의. 볼에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 참새는 볼에 네모난 까만 점이 있고 집참새는 깔끔하다. 없어서. 맞아요. 없어요. 볼이 더 싸납게 생겼어요. 그 암수 다르니까. 집 참새 암컷은 넷새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뭔가 처음 암컷을 봤을 땐 다른 새라고 얘는 참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참새는 정말 어떤 지역에 가도 텃새로 정착할 정도로 적응력이 정말 뛰어난 새인데요. 사람 사는 곳이면 웬만해서 참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 가까이에 사는 새 느낌? 그래서 참새는 이제 사람 주변, 뭐 도시 건물 아니면 지붕 아래, 틈새, 또 이제 시골로 가면 농촌의 창고나 축사 이런 데에서 보통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에 보통 둥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참새의 서식지는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전에 참새는 보통 초가지붕이나 기와지붕 틈새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창경궁 정문에 보시면 지붕이 기와지붕, 완전 단청 예쁜 기와지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거기 그물망 같은 걸 설치를 해놔서 진짜요? 왜요? 잘 왜요? 말벌이 집 지었나? 뭔가 근데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창경궁 탐조를 갔을 때 이제 딱 들어가면 막 찍찍찍찍찍 이 소리가 엄청 맞아. 나면서 그 기와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보이지 나는 않는 거지? 공간으로. 어디서 났지? 하고 딱 수많은 보면은 참새들이. 약간 그 위에 처마에 지붕에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비좁은 틈새가 있어. 막 엄청 참새 비둘기 까치 같은 새를 못 앉게 하려고 왜요? 부시라는 그물을 설치를 왜 한대요. 못 앉게 해요? 왜냐면 새들이 둥지를 트면 똥 싸서? 분비물이 생기니까 아. 부식되고 또 아. 단청도 훼손되니까. 그리고 아. 옛날에는 뱀이 많을 때는 뱀이 이제 새 둥지가 있으면은 가. 기둥을 타고 올라와서 아. 거기서 뱀이 사람도 어쨌든 무서워서? 살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궁궐이니까 거기서 살생을 일어나는 걸 막는 에? 용도도 있대요. 이건 약간 근데 뱀까지는 참새가 약간 못 없지. 앉게 하는 것 자체도 약간 그것도 목적이 있지. 살생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살생의 새를 일환 살리는 아니냐? 역할이래. 새를 뭐, 살리는 역할이라고 뭐 말이 믿으시는 좋다. 것 같아요. 근데 단청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못 앉게 단청 했겠지 단청 그냥. 그러니까 단청이 그물 설치하는 핵심이잖아. 경우도 있고 안에 뭐 삼지창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도 삼지창 있대요. 약간 효과 없었잖아요. 다른데 다. 하여튼 그래서 창경궁 지금 뭐 못 그물망이 앉아? 쳐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이제 다른 궁궐들 갔을 때 거기 아예 단청도 잘 안 보이게 그물망 쳐놓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서 네. 단청도 안 보여. 그러니까 배보다 대단했어요. 배꼽 됐다. 네 어쨌든 참새는 이렇게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계속 살아온 가까운 새다. 뭔가 참새의 차밍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참이. 겨울철에 여러 마리가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추운 날씨를 이겨내려고 굉장히 평소보다 더 여럿의 참새가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정말 귀여운 것이 애들이 다 겨울에서 포실포실하고 동글동글해지는데 안 그래도 귀엽지만 다 같이 동글해져 있으니까
겨울이 정말 참새 보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서요? 네, 잘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김새와 서식 공간을 생각하면서 저희 한번 참새를 잘 관찰해봐요. 저는 참새의 번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참새는 암수가 똑같다라는 사실은 틀렸어요? 아니요, 틀린 게 아니라 암수가 똑같다는 걸로 미루어 보았을 네. 때 어쨌든 수컷이 그다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는 것은 암수가 양육에 모두 참여한다라는 뜻인데 집참새는 그렇게 안 하는지 약간 궁금하네요. 아... 참새는 그래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생 지속됩니다. 근데 수명이 되게 짧더라고요. 2년? 그러니까 근데 평생 지속되는 거죠. 아, 그래도. 보통 1살이 됐을 때 번식을 시작하고 2년이면 더 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번식 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약간 계절이. 봄과 가을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무 구멍이나 오래된 딱따구리 구멍, 건물 틈새 등 다양한 장소에 둥지를 만듭니다. 이 수컷이 그래도 약간의 구애 행동을 하는데 둥지 자리를 찜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암컷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노래 외에도 깃털을 털거나 절을 하는 절. 이렇게 바울링이라 돼 있던데 근데 구애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집참새 건지? 근데 집참새는 확실히 구애 행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새 구애 행동은 검색이 안 되던데 어쨌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한 번에 4개에서 7개의 연회색 알을 낳고 양 부모가 함께 알을 품고 새끼를 돌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런 일부 일처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0%의 자손이 짝외교미, 그러니까 불륜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일부 일처지만. 네, 그렇죠. 파트너가 평생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지만 불륜을 한다. 20% 정도. 많이 하는데? 뭐 근데 새 업계에서는 많이 하는 퍼센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쵸. 제비가 70%? 70%가 불륜으로 나오라 했나? 불륜이라 할 수 있나?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불륜 기준. 맞아요. 맞아요? 네, 불륜 맞는데 왜냐면 파트너가 있으니까 같이 내 새끼가 아닌데 지금 키워라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거지. 불륜해서 낳은 애기를 애까지 데리고 와요? 키워라. 알을 같은 둥지에 둥지 하나에 불륜으로 낳은 알이 20%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 DNA를 봤을 때. 그 파트너랑 낳은 알이 나머지 80이고 20%는 불륜 알인 거예요. 근데 양 부모는 같이 키워야 되는 상황. 하지만 그 수컷도 불륜을 했을 수도 있는? 암컷이 불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몰라요? 암컷은 그냥 알이? 100% 하고 수컷도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그치, 암컷이 한다는 좀 건. 만연한 둥지에 건 다른 알아. 알이 있으면 뭐, 그쵸? 암컷이 수컷이 알을 물고 근데 수컷이 오지 이제 않았을 거 아니야? 파트너 없는 수컷이랑 불륜했는지 파트너 아. 있는 수컷이랑 불륜했는지는 모르죠. 알아서 하겠지. 우리 분명 우리의 이웃 참새로 시작했는데. 근데 너무. 파트너 없는 수컷이 보통 예쁘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양육을 시작한 수컷들은 꾀죄지 조금 아닌가? 그래서 파트너 없을 때 젊고 매력이 건강한 그런 건강한. 수컷이랑 불륜을 하고 싶잖아요. 내 알을 낳아줄 수컷이라 아. 하면 그래서 그런 수컷이랑 불륜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오늘도 매운맛 팟캐스트가 됐네요. 네. 이렇게 불륜을 하면 낳는 알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새끼가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서 종의 유전적 적응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보면은 참새는 주로 곡식을 먹는데 번식기에는 곤충이나 절지동물을 많이 섭취해서 새끼가 단백질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참새는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지상이나 풀밭, 관목 이런 낮은 부분에서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찾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했는데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찾을 때 립프로깅? 개구리 뛰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 같이 한 무리가 다 같이 예를 들면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가 맨 뒤에 있던 그 무리의 맨 뒤가 있고 맨 앞이 있을 거 아니야 무리 안에서도. 그럼 맨 뒤에 있던 참새들이 맨 앞으로 이동해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맨 뒤에 있던 애들이 맨 앞으로 또 맨 뒤가 새로 바뀌잖아요. 중간에 있던 애들이 점점 뒤로 가게 되잖아요.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가면은 그러면 맨 뒤가 또 앞으로 맨 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 무리가 약간 굴러가듯이 롤링하듯이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볼링공이 이렇게 돌면서 농경지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형제들도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네.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먹다가 앞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애들만 앞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공의 모든 면이 농경지에 닿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참새들이 무서워. 신선한 먹이 장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이러니까 살아나가. 이렇게 하는 거의 거는 군대야 지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 자연스럽게 정신 잃지는 앞으로 가고 싶잖아요. 어. 근데 맨 뒤에 있는 결제를 애들이 하고. 먼저 앞으로 가라. 이렇게 양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결속력이 어마어마해야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대단하다. 새들이 진짜 팀플을 잘해. 정말 와. 잘하는 팀플이죠. 이렇게 하면 무리 안에서 경쟁이 최소화되고 줄을 착실하게 서서 먹이를 먹는 거죠. 그리고 반항한 애들도 있어요. 뭐 있지 않을까? 그래? 뭐 근데 그런 결과는 본 적 없긴 한데 누가 반항 그러니까 그 개체를 식별해야 반항을 영화처럼 만드는 거야. 이제 이 굴레에 살다가 벗어난 그 사기꾼도 참새. 있진 굴레 있어. 사기꾼 아니라 용기를 낸 영웅의 이야기. 누가 이 영웅인데 그런 거 영화 있잖아.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영웅이. 근데 되는. 이건 이진수 근데 영웅이 덕분에 아니 이 계속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벗어나면 그거는 영웅은 아니고 시스템을 살짝 떠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굴러가면서 먹으면은 특정 개체가 뒤처지거나 고립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식당할 위험도 줄어드는 거죠. 원래 그 사바나 같은 데서도 막 표범이 사냥할 때 맨 뒤에 있는 영양이 타겟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굴러가니까 맨 뒤가 고정이 되지 않고 계속 바뀌고 무리 전체가 돌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뒤로 처지는 개체들의 취약성이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이 어마어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들이 좀 끈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더 결속력을 다지잖아요. 약간 벗어나는 개체는 더 무리에 안 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오지 마 이런. 영화 제작 너줄 실패. 설 마음 없으면 빠져. 진짜 드라마 같아 이런 대사를 해주시니까 드라마 같네요. 그리고 또 참새의 또 다른 특징은 도시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죠. 이게 네. 번식이나 먹이 특징에서 봤을 때 건물이나 다리 이런 인공 구조물에도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또 식단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도시에서 살 때는 인간 거주지 주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자와 곡물을 먹습니다. 또 공원에 있는 식물의 씨앗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식단이나 둥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도시 개발로 자연 먹이원이 적은 환경에서도 다른 새들에 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너무 도시가 아니고 인간이 없으면 곡물이라는 게 야생에서 곡물이라는 게 절대 인간이 사는 곳보다 많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인간은 계속 쌀을 생산하고 그거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하고 그렇죠. 밀가루 이런 거를 막 먹으니까 산에 있는 양보다 도시에 떨어져 있는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보다는 도시나 농경지에서 더 많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새를 조사하면서 가장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뭐게요? 뛰어다니는 거. 왜 저렇게 뛰었었지? 안 궁금해? 궁금한데? 아, 왜 뛰어다니냐고요? 응. 통통통? 애들이 통통통 뛰어다니잖아. 궁금한데 안 알아보셨어요? 저거 왜 알아? 기대했는데. 궁금한 거 자기가 찾아야지. 아니요, 담당이 아니니까. 아 웃겨. 저도 담당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셨는데요? 참새가 호수아비 효과 있느냐? 없지 않을까? 호수아비가 참새한테 효과 있느냐? 없다 전 없다. 이게 가장 호수아비의 메인 궁금했어요. 타겟 참이야? 참새. 왜
참새가 벼 진짜 많이 먹으니까 굴러가면서 무리로 그 한 사이트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쓸으려고. 예를 들면 막 한 마리씩 오는 애들은 많이 안 먹어. 근데 참새는 때로 다니면서 먹는다고. 진짜 쑥대밭이다, 쑥대밭. 아, 웃겨. 정말 저는 사실 농경지가 많은 곳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허수아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근데 그 허수아비들이 과연 효과가 있냐? 있어? 전 이게 참 궁금했는데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다, 없을까요?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오, 갈리네.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허수아비는 당연히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뭔가 계속 참새를 칠 것처럼 움직이는 애들을 맹금 요즘 이렇게 해놓은 거? 약간 그런 애들도 어, 있고, 요새는 막 진짜 뭐 덜컹덜컹 이러고 칠 것 같던데? 사람도 치고 새도 칠 것 같이 좀 위험해 사람도 보이는. 그게 있어? 그 약간 매같이 생긴 거 달아놓고 흔들흔들하게 하는 거 그거 말고 알아요? 허수아비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허수아비니까. 아비야?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움직이는 것들은 좀 아비 닮았다는 근처에는 안 뜻의 오지 아비. 않을까? 맞습니다. 전통적인 허수아비는 참새에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슬프다. 왜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열심히 만들긴 진짜 열심히 만들었죠. 노력을 조명해주는. 그런 허수아비. 전통 허수아비, 그러니까 막대기로 세워놓고 약간 헝겊으로 하고 모자 씌우고 약간 이런 허수아비 효과 없습니다. 참새는 참 똑똑하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는 빠르게 저거 무해하구나 인지합니다. 또 무리로 다닌다는 특성이 이 한 마리씩 다니는 애들보다 더 대담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깡패야. 그리고 장애물인지 아닌지 그 무리 단체 중에 한 명만 인식하면 되는 거니까 인식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 논밭에 아무것도 없다가 허수아비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는 저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점점 그 허수아비의 존재에 익숙해지면서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네, 허수아비가 있던 말던 만나게 논에 있는 곡물을 먹습니다. 냠냠냠. 이 허수아비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이 있게 하거나 계속 생김새를 바꿔주면 좋다고 생김새. 예! 합니다. 오예! 개구리 더 들어. 맞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약간 비정형적으로 움직였을 때 가장 좋다 하더라고요. 그치, 뭐, 왔다 뭐 갔다. 손을 어제는 들고 오늘은 뭐 다르게 한다든지 어.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건 또 바로 아는 저거 거지. 뭐야? 약간 아니네. 약간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비정형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제가 본 게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허수아비를 실제 인간처럼 인간 크기의 인간이랑 비슷한 옷을 입히고 약간의 움직임을 주고 이 허수아비랑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옷을 똑같은 옷을 입은 인간을 논에 가끔씩 등장시켰을 때 실제 인간 이 허수아비랑 똑같이 생긴 실제 인간이 논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참새를 쫓는 거야. 그러면 허수아비가 효과를 거뒀다고. 약간 사람이랑 움직여야 착각하게. 실제 그게 간헐적으로 자연스럽게 실제 움직여야 같은 되고. 느낌을 줘야 되나 봐요. 근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뭐 너무 피해가 막심하면 이렇게 할 수도 이런 연구가 있다는 사실. 네. 제가 찾은 참새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다. 다음은 참새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PPT 발표 같아요. 참새는 한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새입니다. 한자로는 작이라고 하고요. 와작, 빈작, 가빈이라고도 와작? 부릅니다. 가빈이요? 네, 와작, 빈작, 가빈. 와작 빈작이요? 맞아하긴 진짜. 특히 이게 뭐야? 늙어서 무늬가 있는 건 마작, 어려서 입이 노란색인 거는 황작이라고 했답니다. 다 이름이 관찰을 있었구나. 엄청 잘했나 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작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해보자면 마작의 작이 참새 작이에요. 몰랐죠? 뭐가요? 그 맞아 게임이요? 마작 게임이랑 마작 게임. 마작 게임이 뭐죠? 마작 몰라요? 중국에서 하는 그림 게임? 맞추는. 들어보면 마작. 뭔 게임인지 안 떠올려요. 유명한데. 그래서 마작의 완성된 폐의 모양이 마치 참새가 날개를 펼친 모습과 비슷해서 비슷해요? 몰라요.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대나무로 만든 폐를 사용하면 이걸 뒤섞을 때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랑 비슷해서 마작의 작이 참새 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마작 ASMR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진짜 그 드르륵드르륵 드르륵드르륵. 달각달각 소리는 확실히 참새 무리 소리랑 맞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참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 저는 맞아 게임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패가 음. 머리 2개 그리고 이제 몸통 3개를 맞춰야 몰라요?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걸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머리 몸통 몸통이라서 머리 몸통 2개 날개 이런 느낌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네, 재밌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3세의 등장은 삼국유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659년에 백제의 멸망을 암시하며 이어진 여러 가지 흉조 중 하나로 태자궁의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하는 일이 뭐? 있는데 응? 이게 이제 흉조를 암시하는 말이야. 흉조를 암시하는 거예요. 교미를 어떻게 해? 닭이 참새랑. 그러니까 신화 진짜 그렇게는 아무 말 안 진짜 해. 관심 없어. 신화는 둘다 삼국유사 정도면은 뭐. 그다음에 766년 신라 해공왕 때 대공의 집 배나무에 참새가 셀 수 없이 많이 모여드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징조로 왜요?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충이 많아졌나? 모르겠어. 그냥 이 참새가 엄청 많이 몰려온다는 게 불길한 일의 전조, 징조로 내 나타난다고 쌀가마니 다 해요. 훔쳐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워낙 흔한 새여가지고 약간 이 참새를 보고 일상에서 판단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점치는 스타일? 그리고 유리왕 아시나요? 네. 유희왕이요? 유리왕. 아세요? 백제인가? 알아요. 고구려 이의 왕인데요. 우리 역사 유리랑 지식으로. 온조잖아. 근데 그 유리의 탄생 설화에 참새가 등장해요. 그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아이를 배웠는데 주몽은 떠났고 예씨의 그 따님분이 혼자 아이를 낳은 거죠. 왜 떠나? 떠나더라고요. 주몽은 할 일이 거면 하지 많아서 말아라. 떠났대. 이 아이가 유리인데 유리가 어릴 적에 길거리에서 놀다가 참새를 쏴야 되는데 쏴? 참새를 활로 쏴야 되는데 아. 물을 깃는 어떤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 이거 참새가 알아.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제 부인 그러지도 이 못해. 메인의 얘기는 참새가 아니긴 한데 그 얘기 다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제 부인이 이 아이는 아빠가 없어서 이렇게 고약하구나 해서 유리가 막 울면서 돌아와서 헐. 제 아빠는 누구예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나라에 용납되지 못해서 남쪽 땅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하였다. 갈 적에 나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물건을 남겨두었는데 일곱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이오 해서 뭐 유리가 그 기둥 밑에서 거울인가 그 근데 칼인가 이렇게까지 반쪽 할 찾아서 거면은 가족을 책임지고 같이 가던지 했어야지. 책임하죠. 버리고 나중에 물건 찾아래 이래. 네, 어쨌든 여기에는 참새가 등장합니다. 참새가 메인인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그 고구려 시대 때도 이미 참새가 우리 옆에 있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참새가 그림에 많이 등장했어요. 뭐 조선시대 그림 보면은 뭐 나오는 동물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잉어는 장수라든지 그 잉어의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벼슬을 상징한다든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참새를 잡는 맞아 그런 사진 많잖아. 변상벽 화가의 묘작도가 있어요. 그 묘가 고양이 묘고 자기 참새 참새작. 자기죠. 근데 고양이는 장수를 의미하고 참새는 벼슬을 의미해서 묘작도는 이제 고양이가 참새를 잡으면 안 좋은 뜻 같잖아요. 근데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벼슬에도 오래오래 있어라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그 참새를 잡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그 거죠. 그림이 있음으로써 둘 다 잡게 되나? 그렇지. 그리고 참새 작은 까치 작과 읽는 소리가 같은데 오 마이 까치가 갓. 기쁨의 상징이래요. 그리고 까치 그림은 기쁨을 의미하기에 참새도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아주 단순한 그냥 그 유사한 발음에서 착안한 동음이. 동은 다이요? 동은 동의요. 그리고 참새는 또 곡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곡식 매니아로서. 매니아. 곡식 매니아. 그래서 수확의 기쁨과 풍요의 기쁨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림에는 참새 무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많은 참새가 날아오니 커다란 기쁨이 찾아오길 약간 바라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달라요. 전쟁이라더니 이게 시대별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왜지? 참새가 아까는 오는데. 보니까. 참새가 오면 중국에서도 참새 역시 축복을 전해주는 그림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약간 참새는 그냥 곡식 좋아하잖아요. 럭키 비키로 생각하기로 한 거 아닐까?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내 돈 다 털리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기왕 털리는 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기쁨 주니까 곡식이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부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너그러워지는 거지. 쫄쫄 굶어. 근데 일제강점기 때 오면서 참새를 많이 부정적? 포획하기 시작합니다. 먹었어. 그쵸? 왜냐면 참새가 곡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걸 막음으로써 식량 허비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대요. 에이, 참새가 1915년에 참새가 뭐 하루 이틀 먹었나? 1915년에 제 먹었네. 말씀 들어. 1915년에 전라북도의 연중 참새 포획이 어미새 165만 9천 마리, 새끼 14만 8천 마리, 참새알 9만 2천 새끼는 왜 이렇게 개. 많이 잡아? 그러니까. 어미는 160마리밖에 못 잡고. 160만 마리, 아, 만. 165만 마리. 아, 그다음에 1916년에는 뭐 충북에서 2달간 120만 마리에서 130만 마리 정도 잡았고 뭐 참새 잡기 대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약간 수상하네요. 근데 참새를 오래 전부터 잡았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참새는 먹이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상하게 많이 잡았네요, 갑자기. 근데 이때는 좀 많이 잡았는데 씨를 원래도 말리려는 그 맞아. 정책의 일환 아니야? 그럴 다른 것 같아요. 것들도 다 씨를 말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많이 잡았대요. 근데 그 안동 장씨가 쓰신 최초 한글 요리서에 음식 디미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참새를 요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뭐 동의보감에도 참새모를 쓰면 뭐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말씀 안 해주시네. 워낙 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재료가 없는 겨울에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칠곡에서는 참새 잡기라는 풍속도 있었는데요. 이제 섣달 나빌이라는 날이 있대요. 근데 이게 동지로부터 셋째 미일을 뜻하는데 이제 미가 그 꼬리미자를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셋째 미일에 이날에 참새 고기를 먹으면 다른 날보다 좋다고 해서 참새를 막 미친 듯이 잡는데요. 이날 잡은 참새 고기는 보신이 되어서 아이가 먹으면 천연두가 낫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참새를 엄청 근데 이때 천연두가 많았잖아. 근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쳐서 잡기도 하고 활을 쏘아 잡기도 하고 근데 뭐 총으로 잡으면 약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소문도 왜? 돌았다고 합니다. 총알이 들어가는데 그냥 소문인 거야 그냥.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뭔가 총으로 죽으면 뭔가 단박에 죽으니까 뭐 그런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참새가 초가지붕 안에 둥지를 틀잖아요. 이때는 맞아요. 옛날에는 워낙 많이. 근데 밤이 되어서 애들이 잠에 들면은 잡기 시작한대요. 왜냐면 밤에는 밤눈이 어두워서 움직임이 도망을 못 없으니까. 치니까. 도망을 못 쳐서 하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참새 구이가 그냥 모두가 먹는 반찬 같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포획 금지인 상태인데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참새 포획을 했었어요. 그 동아일보에서 1969년 11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 참새구이 집이 엄청 많았대요. 옛날에는 선술집 같은 데서 참새구이라는 메뉴를 파는데 거기서 근데 또 웃긴 거는 팔리는 참새구이 중에 진짜 참새는 10%고 나머지 90%는 숙새, 맷새, 촉새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보호조였고 왜? 모르겠어요. 참새가 더 흔한데 왜 굳이 그니까. 숙새 메시지 그래서 1년간 전국 참새구이 집에서 희생되는 보호조의 숫자가 약 300마리 정도로 300만 마리로 추계될 정도대요. 왜 참새를 안 잡고 그니까. 다른 애들 잡아? 약간 왜 보호 양식했어요? 메세, 숙새, 촉새를? 뭐야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양식했나? 영식했나? 참새 잡지 뭐하러. 1970년이어서 그니까. 참새가 그러게도 흔해 빠졌는데 참새를 너무 많이 잡아서 없었나? 그러진 에이, 않았어. 지금도 아니 많은데. 참새인지 모르고 잡는 거 근데 아니야? 또 그냥 이 정도 그냥 크기의 내가- 새 근데 호내기라기엔 90%면 너무 많아. 참새 그러니까. 뭐 60의 나머지가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거잖아. 동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냅다 하고 잡았으면 참새가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유는 이상하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래서 참새를 못 잡게 했더니 그랬더니 농작물 피해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1900 애초에도 참새도 먹지도 난리야, 않았는데 뭐 진짜. 농작물 피해 뭐 1977년에는 금력 조치를 일부 해제하기도 했는데 뭐 이때부터 뭐 참새를 다시 잡고 참새구이 장사도 계속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새는 금지된 상태고 요새는 참새구이집도 거의 없는데 있는 데는 중국산 참새를 쓴다고 저는 양식 참새예요. 그러니까 몰지로나 그런 데 가면은 참새구이집 있거든요. 그걸 보면 있어요? 저 보면서 항상 저 참새구이집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찾아봤지만 별로 행복한 결말을 얻지 못했다.
근데 약간 예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맞아. 참새는 수도 많고 어차피 농작물도 단백질이잖아. 없는데 너무 좋은 먹이원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요새는 뭐 지금은 뭐 그 야생동물 먹어서 좋을 게 그러니까. 근데 중국 참새도 뭐 엄청 좋게 많이 잡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먹었대 옛날에는. 왜냐면은 90% 보호조 잡은 게 300만 마리면은 어쨌든 그만큼 먹었다는 거잖아 사람들이. 300만 마리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새와 관련된 속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끊임없이 나오네요. 진짜 이야기 보따리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려는 다들 아시죠? 그저 지나리야라고 나를 참새가 그저 지나리야. 참새가 방앗간 지나치겠어? 그쵸. 참새가 이렇게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뭐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한 버전이 있죠. 근데 이건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듯이 욕심이 지나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 들어보셨어요? 죽어도 들어는 잭한다? 뭐 지렁이 죽어도 밟으면 잭한다. 꿈틀한다 그런 세트 거죠. 아니에요? 참새처럼 힘이 약한 짐승도 괴롭히면 대항할 수 있다는 말로서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찡. 참새 100마리면 호랑이 눈깔도 빼간다. 빼갈까? 갈만해. 근데 100마리면은 빼가려는 생각이 합심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또 해석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힘과 지혜를 아까 잭하는 합치면은 거랑 못할 일이 없다. 그다음에 눈치가 참새 방앗간 찾기. 좋다는 거죠? 눈치가 매우 빠르다. 방앗간에 많이 찾아. 방앗간 매니아예요. 곡물이랑 혹시 연결고리가 그다음에 없어. 참새 앞정가기를 긁어먹는다. 먹을 게 이거 참새 없는데 먹이를 아. 그러니까 하는 짓이 몹시 잘거나 인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진짜 그러니까 인색함. 앞정가기까지 먹을 필요 없는데 자린고 비슷한. 그거까지 먹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뜯어냄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농담이네. 그래서 또 찾다가 참새 잔인하지만. 무당 얘기를 찾았어요. 무당이요? 참새 무당 얘기. 그래서 이제 무당인데 참새인. 근데 오. 이게 그 대전 대덕구 쪽에서 내려오는 구전 설화래요. 네. 근데 이제 부전을 허락치고는 되게 출신지가 분명한데. 너무 웃겨. 무당 집안으로 시집간 새댁이 굿을 잘 못했대요. 근데 이 새댁이 근데 구정물에 시집 갔는데 굿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당 집안이어서 무당이 왜 굿을 해야 결혼해요? 되나 봐. 신내림이 몰라요. 왜 결혼해? 신내림 이거를 결혼하지 뭐. 결혼이야? 못해? 결혼해요 무당이? 하려면 하는 거 아니에요? 허락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신님. 너 결혼을 허락한다. 네, 어쨌든 구정물에 빠진 참새를 건져서 구해줬대요. 근데 이를 고맙게 여긴 참새가 입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장난하지 마. 아니 그러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아예 그 몸으로 들어가서 이후로는 먹은 거잖아. 자기가 먹은 거잖아. 이후로는 굿을 참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참아 이제 이웃에 저거 먹고 들어봐요. 구해준 거야? 먹으려고 꺼냈지. 참새 은혜를 갚은 거지. 자기를 희생해서. 은혜가 아니지. 아니 그건. 원수야 완전 목숨을 아니 참새가 들어간 거야 자발적으로. 아니 구정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이웃에 사는 이제 새댁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서 이제 이 참새 무당이 된 거죠. 이 참새 무당에게 자기가 참새 먹고 왜 참새 무당이래. 참새 무당하는 점을 보러 왔는데 오리 배를 갈라보라고 그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오리 배 안에 결혼 반지가 약간 두 개가 있어서 합쳐진 느낌이 드는데. 오리 배 속에 반지가 있어서 소문이 똥으로 소문이 나온다. 나서 황금알을 낳는 거울이 똥에 반지가 발견되는 웃겨. 그런 내용도 있지 어쨌든 않아? 소문이 나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유명할 만하네요. 너무 웃기죠. 약간 컨셉을 잘 잡으신 그니까. 것 같아. 그냥 참새도 그냥 남들 먹듯이 먹었겠지. 근데 놓고 난 참새 무당이야. 구정물에서 구해줬대잖아. 그냥 구정물에 있으니까 기회처럼 잡았겠지. 힘 안 들이고. 참새가 슬퍼. 구해줘요 했겠냐고. 혹시 중국에서 참새가 사라진 이야기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한 재밌네요. 마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 멸종했다는.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말했대요. 왜요? 근데 왜요? 왜냐면 곡식 나다를 먹으면서 아. 이제 인민들에게 노동의 결실을 도둑질한다. 도둑질? 네, 왜냐면 곡식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음. 이후에 마오쩌둥이 참새, 모기, 파리, 들쥐 등 4가지 해로운 동물을 제거하는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회 사대 약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새가 앉지 못하게 후라이팬, 냄비 등을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참새 둥지도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3년 동안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다고 해요. 단위가 다르네. 진짜. 아니 약간 네, 이런 산옥에서 어. 이런 만큼 있다 말했는데. 그니까. 그래서 참새가 3억이. 그 이런 참새가 사목이 중국에서 됐네. 멸종 위기가 됐대요. 그래서 참새가 이용을 멸종되자 메뚜기 떼가 중국을 뒤덮어서라고 그래 합니다. 그래. 결국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는 이 운동을 끝내고 아이고. 소련에서 참새를 공수해 와서 생태계를 복원했다는 그래. 결말이 복원이 이어집니다. 아니지, 복원. 그러구나 복원. 근데 진짜 자연은 인간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건드렸어.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응. 인지하지 못하고 맞아요. 참사가 일어난.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참새 이런 슬픈 스토리가 있고요. 근데 이 얘기가 엄청 유명해요. 참새 검색하면은 참새 멸종 위기. 근데 약간 충격적이긴 어, 하다. 2억을 2억 마리면 잡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잡은 거야. 난 이게 설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설화, 진짜 실제로 다른 있었던 거구나. 일이에요. 너무 충격이다. 2억을 어떻게 잡았어? 약간 잡으면 돈이라도 주는 건가? 이거 뭐 줬나 봐. 그러니까. 뭐 줬을 것 같아. 뭐 메뚜기 곡식 때 같은 걸 끔찍해. 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새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성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유라시안 트리 스페로우 맞아요? 맞아요. 구체적인 명령. 맞아요. 그 부부의 금슬이 좋은 거를 상징하고 호색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 두 개는 정반대? 참새도 그런 이중적인 자연스럽게. 면을 아, 갖고 있으니까 참새도 대박. 뭐가? 참새도 이중적이라서 그 의미도 이중적. 그런가?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또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배에 약간 당연히 안다는 듯이 말하시. 몰라요? 몰라요? 아니 알죠. 아는데.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유명한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면 다 안다고.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면은. 네,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 첫 1권인가 나온다. 아, 자기소개. 아프로디테 그 자기소개. 충격이야. 아프로디테의 탄생은. 누군가의 물 잘라가지고 있어요. 바다에. 퐁당. 그것까지 말해. 보글보글. 아프로디테 등장. 네. 네. 네, 그래서 참새가 이제 배를 따라오면은 배의 항해를 돕는 순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집에 갈 수 있어요? 참새는? 배 따라. 항해를 돕는 거지. 참새가? 못 가죠. 배에 그냥 탄 거죠. 어쨌든 참새. 이래 미국도 가고 그러는 거지 이러다가. 미국. 배 타고. 유럽인데. 저 유럽에서 미국 가. 그치, 배를 타고 가긴 했지. 그러면은 참새 휘몰아친 느낌이네. 참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참새. 다양한 참새들이 있었네요. 네, 오늘 되게 사실 참새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존재가 좀 당연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몰랐던 면도 많고 참새가 우리가 함께한 역사가 긴 만큼 모르는 내용도 많았구나. 전 정말 그 리프로깅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단하다. 참새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많은 걸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근데 저는 참새를 볼 때 이제 집 주변에서 참새를 보시면은 이런 겨울철에는 엉덩이를 집중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귀여워요. 참새가 귀여운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귀엽지만 더 빵실해지는 계절이 시작이 돼서. 그 약간 그 걸음걸이나 그쵸. 그리고 싸움이 되게 많아요. 참새께서 맞아, 우리 맞아. 안에서 진짜 많이 싸우는데 맞아. 그런 거를 관찰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리도 매우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내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뜻깊은 참새 관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새를 통한 새멍 장려 괜찮다. 프로그램.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참새가 되게 좋았던 게 탐조를 시작할 때 어떤 기준 같은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는 참새보다 크다 작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외국에 가서 새를 관찰할 때도 아 약간 이 지역에서 참새 같은 포지션의 새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참새를 사랑합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